화를 다스리는 법.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화를 다스리는 일은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감정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자주 발생할 경우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이 글에서는 철학적 관점에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1. 화의 본질 이해하기.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화를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정당한 분노와 부당한 분노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분노는 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것이 잘 조절되면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분노, 즉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들도 화를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그 화가 정당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화를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명상과 자기 성찰. 화는 종종 우리의 내면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상과 자기 성찰은 우리의 내면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분석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3. 인내와 포용의 미덕 기르기. 스피노자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내와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내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더 넓게 보고 이해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포용은 타인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에 휘말려 화를 낸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며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화를 다스리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피하려면 그들의 행동과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추측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경험, 배경, 가치관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민과 이해는 우리가 화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시간의 힘을 믿기. 화가 날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이 지나가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이성적이고 명료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를 내기 전에 10초를 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반응이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6. 신체적 활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 화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상태 역시 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시키는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7. 화를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 찾기. 화를 다스리는 것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그것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화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감정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8. 용서와 자기 수용. 마지막으로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용서와 자기 수용입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완벽함을 기대할 때 더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함은 불가능하며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잘못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잘못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다루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철학적 성찰을 통해 우리는 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화를 다스리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